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전국지사장 오충서입니다. 한동안 그 연예인들이랑 인연이 많았어요. 뭐 브레이브걸스, 있지, 뭐 항상 한류 자문도 구하고 공사의 초기 한류를 거의 책임지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로 우리 임장미 대표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펫 플러스라는 동물병원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임장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냈는지 조금 실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in the drama, and I think the wait has paid off. 2017년 싱가포르 문화관광대전이었고요. 각국의 현지에 가가지고 어떠한 컨텐츠를 소개를 하면서 한국 관광과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이런 행사를 매년 여러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오충석 지사장님과는 드라마를 같이 결부를 시켜서 그때 당시에도 태양의 후예라든지 도깨비, 화랑, 그다음에 도봉순 이런 쪽 인기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침 이제 드라마 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 박형식 씨하고 박보영 씨와 같이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부터 계약하고 어떠한 것들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어디서 진행하고 배우를 포함한 스태프들 전원의 정보까지를 여권서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숙박이나 항공권 같은 시간 조율서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등장하기 전에 미리 이제 좀 퀴즈를 한국 관광 관련된 퀴즈라든지 게임을 통해 가지고 팬사인 코너 참가자 일부를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큐시트거든요. 제가 일부만 발췌해 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드라마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한국 음식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보영 씨가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거 한국에 오면은 꼭 드셔보시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추천이 들어가고요. 자연스럽게 토크쇼 내용 안에 한국의 관광에 대한 내용들을 녹이게 됩니다. 드라마를 관련돼 가지고 팬미팅을 하는 거고 토크쇼를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런 행사들이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6만 명이 모이는 행사로 굉장히 성황리에 종료가 됐고요. 아무리 힘들게 준비를 했어도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항상 이 중독성의 이 일을 또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파티 플래너 하다가 공연 기획을 하다가 방송 쪽에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요.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옵니다. 주말도 없고 밤낮 없고 그런 생활을 하고 한국, 일본 계속 오가면서 일을 하던 거에 번아웃이 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걸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조금 이제 정시 출퇴근을 하는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쪽은 한번 관심이 있다 싶어가지고 문화를 결합할 수 있는 게 한방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 쪽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나는 압구정에 있는 굉장히 허름한 건물의 조그만 한의원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명동에 이제 외국인 환자분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인테리어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냥 외국분들이 한국의 한방이 아무리 뭐 유명하고 어떤 좋은 효능이 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오시지 않거든요. 저는 그 장소가 문화의 장소가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여기 대문서부터 아예 한국의 대문, 나무로 만든 대문으로 인테리어를 해놨고요. 그리고 대기실, 여기가 조교 코너예요. 그래서 조교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무료로 이제 저희가 약재 풀어드리고 이제 조교를 할 수 있도록 조교 코너를 만들어놨고 여러 가지 소품들도 한방에 관련된 것들로 이제 해놨었고 그리고 여기가 사랑방은 진짜 그냥 편안하게 쉬실 수도 있는 공간인데 다들 기념 촬영 많이들 찍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히트를 하나를 치게 됩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피부에도 좋다라는 기사를 접하고서는 그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국순당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 국순당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이화주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화주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화주를 통해서 저희가 알코올을 날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방 약재랑 섞어 가지고 막걸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효 한방 스킨케어를 만들자, 이제 그거를 기획을 했고, 일본 쪽 파티 플래너 쪽 일을 했었던 게 있고 방송 쪽 코디네이터 일을 했었던 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막걸리 스킨케어를 먼저 먼저 띄운 게 아니라, 홍보를 한 게 아니라 막걸리를 먼저 띄웠습니다. 일본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걸리 붐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게 제가 한 겁니다. 파티를 했어요. 아예 그냥 막걸리 파티를 해서 막걸리 칵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일본에 먼저 붐을 만들고, 이때다 하는 그 순간에 막걸리 스킨케어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걸리 스킨케어를 경험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약재도 매일매일 관리를 했고요. 향낭 주머니 만드는 거, 금박으로 스킨케어 하는 거랑 그다음에 다듬이로 이제 경락 마사지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 있는 것들인데 조금 이 스토리를 이제 입힌 건 거죠. 이게 결국은 판매잖아요. 의료 상품도 판매기는 한데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입혀드리고 문화를 입혀드리고, 그래서 한국을 경험하시면서 의료 관광을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의료 상품을 구성을 했고, 자, 이제 반려동물로 넘어갈 겁니다. 결국은 제가 반려동물 쪽으로 직업이 넘어오기는 했지만은 결국 하던 일을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반려동물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된 이유가 뭐냐면, 저 판권 쪽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고양이 4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첫째만 샴이었었고 나머지 둘째서부터 넷째까지는 다 다친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저희 둘째가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그 둘째를 너무너무 사랑하던 막내가 갑자기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저희 첫째가 또 뒤따라갔어요. 그때 제가 펜로스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정말 불면증 한번 알아본 적이 없는 좀 강한 멘탈의 소유자인데 공황장애 증상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이 아이들이 저보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어떠한 것에 좀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 의미를 붙이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저를 이 길로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정말 저랑 딱 한 번 만나뵌 대표님이었거든요. 마이펫 플러스가 제가 만든 플랫폼이 아니에요. 제가 창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이펫 플러스 대표님께서 본인은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좀 마케팅 쪽으로 조금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 펜로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좀 다니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보호소 쪽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던 중에, 그래, 그러면 한번 반려동물에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대표이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반려동물을 이렇게 등록을 시키시면은 나이에 맞춰가지고 생애주기 맞춤 서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상품 맞춤 검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원하시는 수술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접종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병원을 가가지고 얼마에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근데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병원비 자체에 큰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병원 문턱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좀 프로모션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자와 원장님 사이의 간극을 좀 좁힐 수 있는 정보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많아요. 저희가 안고하게 캠페인이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아직 저희가 첫 걸음을 떼는 상태거든요. 동물 구조서부터 동물 의료, 입양 홍보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저희가 3677 동물 구조대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협력 제작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하극장의 3677 동물 구조대 보시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3677의 뜻을
혹시 아실 수 있으실까요? 3677이 우리나라에 있는 섬 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677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직접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중성화 수술도 해드리고 치료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보람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동물은 구조가 되고 입양이 돼야지만 그 다음 아이를 또 구조를 해가지고 입양을 보내고 그 순환이 돼야지만 되는데 입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해놓고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이펫 플러스라는 플랫폼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어떠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고 반드시 해낼 일이거든요. 유기동물 입양 교감 펜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포인핸드 같은 데 보고 사진 보고서 마음 쓰이는 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냥 놀러 오시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 오셔가지고 입양을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하룻밤 지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아이와 나와 교감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러한 입양 교감 펜션을 일단은 저는 좀 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요거를 이제 떠올린 거는 일본의 고양이 료칸이에요. 고양이 료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이 집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 고양이가 거부하면 안 돼요. 고양이가 거부하면 절대로 같이 못 자요. 이거는 선택권은 고양이한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양이 료칸에 가가지고 하룻밤 이 아이와 자기도 하고 이제 교감도 나누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의료 지원하고 마케팅, 그 다음에 라이프에서 구조하고 운영을 맡고 이제 박수홍 씨가 다홍이 IP를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좀 사업 구조를 짜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이제 지자체 특히 이제 전북하고도 많은 말씀을 지금 조금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구조를 하고 1차적으로는 신체 회복동에서 건강을 회복을 시키고 좀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리 회복동에서 사회화 교육을 조금 다시 한번 회복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펜션동으로 가가지고 입양을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야 되고요. 강아지, 고양이 중에서도 크기하고 성향으로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아이와 그 다음에 동물도 나를 원했을 때 그 교감이 이루어질 때 숙박을 통해가지고 교육도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교감도 나누고 아이를 다룰 때는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인 교육도 이제 받게 되고, 케어를 할 수 있는 경험. 단순하게 이제 좋은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도 치워야 되고 산책도 시켜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20여 년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경험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관광산업화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플랫폼에 35만 유저가 모여 있으세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인데 저희는 타겟층이 정확하잖아요. 아예 이제 뭐 코레일과 함께하는 웰리스 여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래서 뭐 전라북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전라북도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다든지, 관광부랑 함께 중요한 거는 어떤 알짜배기 여행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닌지 그런 컨텐츠가 남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동물 호스피스하고 동물 매개 심리치료요. 유기동물들 중에 나이 들고 병든 아이들은 입양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좀 품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도 이 아이들을 입양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누군가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지막 순간을 저는 지켜주고 싶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보자라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이 아팠을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얘네들만 집에 놓고 가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동물매개 심리치료는 펜로스라든지 독거노의 우울증, 자폐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요즘 AI도 판치고 기술이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바뀌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때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럴
때야말로 결국은 사람과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진심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가는 시대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생명이 생명다워야 되고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게 어쩌면 이 세상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저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